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6년 많은 이슈들이 연초부터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월 달 내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장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법률적 관련 이슈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해서 저희 율촌이 새로 구성한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 율촌의 노동법 관련 전문가이신 최진수 그리고 구자영 두 분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이 자기소개, 특히나 이제 이 노동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이런 것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율촌의 최진수 변호사입니다. 올해 변호사 벌써 20년 차인데요. 제가 노동법을 선택한 계기가 뭐 거창한 건 없습니다. 회사 들어와서 신입 변호사 했을 때 전문 분야를 선택할 때 지금은 저희 노동팀 대표인 선배 변호사님께서 전문 분야로 추천해 주신 게 노동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블루오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유가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 기업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노동자의 상대방인 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까 전문 분야를 선택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조언을 얻었고 그때 선택을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20년 차 변호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노동법 한우물을 파신 최진수 변호사님. 네, 다음 구 변호사님. 네, 저는 율촌 노동팀에서 노동소송 자문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 관련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구자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13년 차 변호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시작할 때는 원래 다른 법인에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M&A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거기에선 노동팀이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 M&A를 했는데 노동법을 선택하게 돼서 이제 노동팀을 그때 처음 만들면서 그때 노동팀을 하게 됐습니다. 좀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생각됐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법률을 아예 제시하거나 새로운 만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 또는 이제 도전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법으로 이제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한 길을 가게 만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3월 달부터죠, 보면은. 3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 많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도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문의들을 받으실 텐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것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른 기업들 관계자분들도 우리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즘 주로 문의하시는 거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해서 가장 큰 변화가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그래서 기존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만 단체 교섭 대상, 그러니까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였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기업도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성 인정 기준인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의 의미와 판단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기업에서 실제 어떤 하청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될지, 만약에 실질적 구체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문의사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의 주된 개정사항이 단체 교섭 대상, 교섭 의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단체 교섭 대상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상 경영상의 결정이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노동부는 정리해고 배치 전환을 예시로 들면서 이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교섭 대상으로 확대된 게 이전에는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은 네. 단체교섭 대상이 또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이 명백한 단체 협약이 무엇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법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한 걱정도 많고 특히나 내가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으실 것 같군요. 뭐 비슷한 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약간 그 최진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에 더해서 이제 이렇게 단체 교섭의 범위가 늘어나고 사용자성 범위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섭 절차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 사용자 범위가 늘어나고 단체 교섭 의제가 확대되면은 그것들을 원래 이제 단체 교섭 하던 기업들은 단체 교섭 매뉴얼이 있고 원래 하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새로운 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문의하기도 하고 또 예상되는 분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분쟁들을 어떤 게 가능할 것이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란봉투법에서 단체 교섭 외에도 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이제 쟁의행위가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업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질문하시는 것들은 뭐 이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것들이 또 부당노동행위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부당노동에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질문 들어오시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하청에 협력업체 노조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 계기로 또 노조를 설립을 고민하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노사관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겪은 기업들은 나름대로 노하우와 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 걱정을 이제 하는 것 같고 없는 노조가 없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뭔가 새로운 이슈에 또 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기업들 사용자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실 텐데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보다 디테일한 어떤 뭐 이유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만 걱정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업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노란봉투법이 형식적으로는 노조법 총칙인 2조, 3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전면 개정했습니다. 예.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규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전면 개정하다 보니까 결국 이 노동 3권이 중대하게 확대됐습니다. 이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노동자한테 네네. 유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노동 상권의 상대방이자 수범자인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기준이 좀 구체화되면 네. 그래도 예측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네. 이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 노조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최근에 시행령을 개정했고 안을 발표했고 해석 지침안을 내놓았습니다. 계속 지침까지 내놨군요. 예. 그런데 아직 이 개정 노조법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법이 시행되기 직전이니까 물론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기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의 사항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 현업에서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노동부 기준에 대해서 노사 간의 의견도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 최근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해석 지침안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자 네네.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서 제2법 내각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해석 지침안도 보완해서 다시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제도 같습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법 예고안 사실 지금도 좀 늦었다 싶었는데 이걸 다시 또 재수정해서 다시 또 입법 예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든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응센터에 많은 문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관련해서 이제 저희 율촌에서는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센터 그러면 왠지 좀 거창하고 좀 이제 가까이 이제 편하게 여쭤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이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한번 소개를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문제와 기업의 리스크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작년 8월. 예. 공동센터장인 정지용 고문님 그리고 윤영철, 이광선 변호사님 필두로 베테랑 노동 관련 베테랑 변호사님, 노무사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출신 고문 전문위원님들 40여 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공해드린 법률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의 해석이라든지 여러 상담들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죠.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성을 사전 점검하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예, 우리 회사가 단적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해당되느냐, 하청과 협력업체의 단계에서 네네. 그것을 사전 점검하고요. 그리고 단적교섭의 대상이 된다면 그 전략에 대해서 자문하고, 예, 뭐 단적교섭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단적교섭이 결렬이 됐을 때, 네네.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노동쟁의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쟁의가 확산됐을 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저 앞에 건강검진 단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병이 발병했을 때 수술 및 처치 그리고 퇴원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다 일목요연하게 이제 담당을 해주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설립한 지 6개월 정도, 하지만 이제 아직 노란봉투법 이제 시행은 아직 안 됐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들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란봉투 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좀 홍보드리겠습니다. 자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저희 노란봉투 센터는 노란봉투 통과 이전부터 네. 노란봉투법 스타디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대형 컨설팅을 미리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예. 노란봉투 통과 이전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부터 네. 이제 입법 예고됐고 거부권이 2번 행사된 법이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자문을 시작했고요. 노란봉투 쟁점 소송 사건에 대해서 선도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전등 노사관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송무 그리고 자문 경험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갖춘 조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모셔서 이제 다 모이셔가지고 센터를 구성해서 고객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니즈에 대해서 이제 잘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갈 때도 이제 좋은 의사분을 만날 때도 저희가 제공해야 될 정보가 충분히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이제 이분들이 쉽게 판단하시고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대응,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나, 얼마까지 이제 우리가 속을 다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편하게 오세요라는 말씀을 좀 넘어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이 시행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좀 굉장히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제 TF 같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또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컴플라이언스 업무인데,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적극적 협조해 주시고 또 솔직하게 이게 답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건 또 실무자가 고민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경영진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업무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실무자들, 실제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수 없는 이제 실무자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그 적법한 도급관계 체질을 반영해서 이 도급관계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운영한다. 예.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법의 취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이제 관행하고 기업의 관행을 또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곤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노란봉투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관행을 하던 것들을 좀 지키기 어렵게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너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 모든 걸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하게 진행되는 와중이다 보니까 네네. 실무진하고 경영진하고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도 사실 네. 잘 돼야 될 것 같고, 실무진도 편하게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진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도 저희도 의견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경영진에서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도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생각들, 관행들 이런 거 다 떨쳐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오히려 그게 제일 빠르겠군요, 보면. 네네. 이런 센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에서 우리 최 변호사님이나 구 변호사님을 이제 뵈러 이제 왔다라고 하면 사실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일이 이제 처리가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투자라면 투자고 부담이란 부담을 안고 이제 오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이 대응센터에서의 일이 진행되는지 앞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프로세스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니까 어떤 네네. 컴플라이언스를 한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들을 기업에서 보시고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네. 자료들을 다 보면서 이게 실제 자료에 부합하는 답변인가 이게 보통 이제 정답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게 다른 것 업무 해보시면서 그냥 다 좋은 방향으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다 일을 하긴 해가지고 보고 또 이제 자료를 통해서만 알기 어려운 것들은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실무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실제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인터뷰로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점들에 이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드리고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입니다. 뭐 그 외에 단체 교섭이라든지 쟁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또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회사에 이제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수정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의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업무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 분야들을 다 접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보고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제 이 상대 기업 네. 입장에서 봐서 대상이라고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조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먼저 만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가요? 저희가 노조 관계자를 뭐 직접 만나거나 하청 관계자를 만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체크를 해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러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단에 따라서 가고 있으면 일단 이 요양복지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크게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단은 대응을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앞으로 수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대입을 예고하겠다. 그에 따라서 또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네. 해석 지침안을 지금 예고한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보고 기업들이 대비하셔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입법이 이제 일단락되고 나서는 결국 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판례가 이 법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 같은데 그 판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판례의 동향에 따라서 각 회사별로 사정에 맞게 기준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 노량봉투센터가 적극 협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진 시험 문제를 받아보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대응센터를 잘 활용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 갖춰줘야 될 변화시켜야 될 마인드셋 아니면 마음가짐 혹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너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제 어떻게 되겠지, 잘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모르겠다. 문제 외면형. 네,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회피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네. 이제 책상에 앉아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관 대응센터 열심히 활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잘 준비해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율촌이 대응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새로운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기업과 저희가 함께 가면서 서로가 이제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라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간에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노란봉투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율촌의 대응센터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오늘은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율촌의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